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아반떼 AD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반떼 AD랑 포르테, i30, 프라이드 등등에 대해서 시세를 제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반떼 HD는 가운데 금액 350 정도 보시면 되는데 9년, 10년 마지막 모델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보면 400이 넘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이모저모로 엄청나게 또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반떼 AD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6년 6월인가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딜러 전산에는 소개되어 있는 거는 15에서 18년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었는데 16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고, K3도 16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티볼이었나 봐. 아무튼 이거는 제 왜곡된 기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수가 많다. 휘발유는 440대 있었고요. 조사일 기준으로 11월 14일인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다. 그리고 디젤은 43대가 있었고 LPG도 28대가 있었는데, 디젤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차로도 덜 뽑고 중고차로도 수요가 덜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잘못 매입했다가 한 대로 350을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는데 타보니까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연비가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요, 일단은 0.6 휘발유는 연비가 13에서 13.7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젤은 17에서 18입니다 리터당. 게다가 또 경유 가격이 더 싸죠. 그러니까 두 배는 아니더라도 2배에 가까운 연비의 효율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토크도 치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크발이라고도 하는데 30.6입니다 근데 휘발유 일반은 16.4잖아요 거의 2배 육박하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타기에는 연비도 그렇고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싸요. 그런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 알겠는데 디젤은 싫어요 입니다. 왜 싫을까?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자마자 휘발유가 아니라는 거를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일단은 크고 드르릉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하시고 쟤 디젤 타네? 왜 타지? 이게 싼 차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합니다. 근데 아반떼를 탈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페셜 보세요. 요게 디젤인데 키로수가 107,000입니다 내비게이션도 뭐 사재긴 합니다만 있긴 있고 스마트 키도 있어요. 열선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스마트 키가 있는데 열선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열선이 있고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이게 시가로 따지면 45만원짜리 시공이 되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자, 10만의 스마트 스페셜이다. 10만의 스마트 스페셜. 자,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말이죠, 웬만하면 1000이 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가격이 일단은 아까보다 비싸긴 하잖아요. 물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긴 합니다. 사고를 보면은요, 휘발유 뒤쪽에 사고도 있어요. 아까 거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820입니다 뭐 내비게이션 싸지긴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싼 거예요. 얼마 싼 겁니까? 거의 200 정도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비는 더 좋고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갑자기 저공해 조치 때문에 이거 수도권 못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유로5, 유로6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고쳐야 될 거 뭐 터보, 흡기, EGR, DPF 이런 4가지 정도가 뭐 더 들어가고 할 수가 있고, 미션 타입을 보면은 뭐 DCT 7단이면은 또 미션 내구성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요게 한 번 나간다고 쳐요? 근데 수리비가 100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보통 100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차다. 나중에 DPF 한번 클리닝 하는데 뭐 40 들어가고, EGR, 흡기 뭐 한 20 정도, 뭐 비싸게 나와도 한 30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싸요. 미션 100에 그 다음에 DPF 40이면 140에 그 다음에 30 더하면 170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터보까지 하면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연쇄적으로 다 고장나진 않아요. 폐차할 때까지 터보 한 번도 안 고쳐도 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션은 한 번 정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DPF도 한 번쯤 해주면 좋긴 한데 한 13만, 14만 이때쯤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싸요. 연비 좋고, 그러면 그만큼 또 아끼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한 3년 타고 팔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안 고치고 팔아도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조심하셔야 된다. 안 고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프리미엄 보세요. 뒤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거 휘발유에서 1000 밑으로 못 사요. 키로수가 16만
중간이긴 합니다만 휠 요거고 옵션이 엄청 좋죠. 뒷자리 열선에다가 블루링크 이거 다 있는 거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는 건데 옵션이 이렇게 좋고 깨끗한데 말이죠. 사고가 있나? 단순 교환이 옆에 좀 누웠었구나. 그러니까 근데 좀 아깝다. 프리미엄 880짜리 무사고래요. 자, 이거 썬루프도 있네. 앞에 쪽은 있긴 합니다. 밑에 점검제기는 좀 있긴 합니다. 여하튼 프리미엄이 아무리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0이 안 돼요. 더 괜찮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봤자 1000만원 이쪽 저쪽. 자, 여기서 딜러들은 이 디젤 차를 너무 좋아하고 잘 타는데 지금도 손님분들은 왜 못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손님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주위에서 들은 그런 정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누적된 뉴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SUV는 디젤 그나마 좀 알겠는데 승용차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남한테 좀 보여주기가 조금 못하러 라는 생각이 있는데 딜러들은 좋아합니다. 직접 타기엔.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더 좋고 그 차를 계속 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요거를 팔려고 했을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건에 옵션은 너무 낮지 않게 좀 좋게 보셔도 한 1000 정도 이쪽 저쪽이면은 휘발유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상의 전환, 휘발유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밸류 플러스가 인기가 있는 게 왜 그런 거냐, 많은 딜러분들이 초반에 밸류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는 줄 모르고 잘못 매입했다, 좀 비싸게 매입했다. 밸류 플러스가 신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휠 요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투톤 들어간 거, 그리고 또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었던 측후방 감지 센서가 기본입니다. 대신에 뭐가 빠지냐, 핸들 열선 요게 빠지는데 열선 시트는 있어요. 뒷자리 열선 없고 뭐 프로토 에어컨 빠지더라도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것도 오히려 직관적이라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게다가 또 오토 라이트,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라이트 방식입니다. 요게 생각보다 없으면 좀 짜증납니다. 하이패스 이런 거는 뭐 외장으로 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요즘 분들께서, 젊으신 분들 특히 찾으시는 옵션들이 다 있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이거 면발광 아니어도 돼요. 전구 타입에도 상관없고 아반떼 AD면 되고, 튜닝 안 돼 있는 거면 좋겠고, 라이트 흰색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는 좀 무관심한데 요런 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의 충족이 잘 돼 있습니다. 핸들 열선 없는 것만 빼고 말이죠. 핸들 열선도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차에 없는 차를 못 할 텐데 계속해서 지금 과도기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핸들 열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썼다가 안 쓰면 굉장히 불편했으니까. HUD 이런 건 없는데 싸제로도 이제 달아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모님용, 그 다음에 왜 사모님이 타야 되지? 사모님은 경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이,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근데 제 가치관은 회피 능력과, 제 와이프는 또 일을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경차로 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요게 아반떼 AD부터가 전 모델인 더 뉴 아반떼보다 그 슬립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시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휘청거리는 거, 그런 거를 잡아주는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반떼 AD가 디자인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LF 소나타 오래 가듯이 아반떼 AD도 좀 오래 가는 것 같다. 대신에 그래서 말이죠, 가격이 좀 오래 타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만 잡고요, 보너스 줘서 11만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은 86대씩이나 있고, 흰색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검정색 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5대 있죠. 그리고 회색은 지금 19대 있는 건데 은색도 같이 껴있네요. 회색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회색을 찾으시죠. 이 회색. 그쵸?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 회색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요거는 버려보고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1100부터 시작입니다. 좀 깎을 수가 있거든요. 1100, 1200. 근데 그럴 거면은 1100 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한 요쯤에서 보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요거 볼 바에는 요거 보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만 차이면은 팀장님은 어떤 거 원하세요? 그러면 좀 이거죠. 나중에 욕먹을 확률이 적으니까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게 옵션이 뭔가 더 달려있고 좋다, 렌트력이 없고 라는 이유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반떼 AD 보실 거면은 디젤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전 디젤은 싫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단은 디젤은 빠지는 거죠. 저의 가치관을 조금 전수해 드리고 싶었는데 고객님 가치관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빼고, 그 다음에 고객님 흰색 찾으신다고요? 거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키로수 뭐 13만까지 봐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러면 11만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 흘러가는 뉘앙스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밸류 플러스만이고 스타일은 너무 깡통이고, 이렇게 3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던 여기까지 가시는 경우는 찾는다라는 분은 많지가 않으세요. 그렇게 보면은 95
보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사실 차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900 밑으로는 없네 조건이,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보긴 보되 일반적으로 1000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1000에서 1100 사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다 많이 사시는 게 욕인데, 근데 디젤은 좀 더 싼데, 디젤은 아니라니까요. 괜찮습니다. 디젤은 안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찍어보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찍었어요. 성능 바로 찍었어요. 뭐 렌트 이력이 있어도 관계없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드렸을 때 먹히는 분이 계시고 안 먹히는, 렌트카로 사용됐던 거는 좀, 렌트카가 아니고 1인 신차 장기 렌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홈쇼핑 보면은요, 뭐 롯데렌터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렴한 쪽을 보면은 대부분 렌트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봤을 때 무조건 최악인 경우보다는 괜찮을 때가 확률적으로 제 경험상 많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차를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확률이 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도 신조차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신조차를 생각한다. 아무거나 찍어보잖아요. 이런 거 1인 소유라고 당당했는데 요거 보실 거 아니죠? 이거는 좀 패스. 신조차를 따로 적은 이런 거. 근데 예산이 좀 초과되시는 거 한번 볼게요. 맞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죠? 자, 뭐고? 근데 보세요. 본넷과 전후 패널 앞뒤로 먹은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밑으로 빠져 있는데 보세요. 여기만 보고 접근하시잖아요. 휀다 하나로 알고 전화를 한다. 오시라고 한다. 그래서 갔다. 모르고 사실 23년 3월? 그렇잖아요. 요거는 10만, 뭔가 애매한데 1100까지 쓰는데 10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요거는 휠이 좀 다르죠. 요 휠은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인치가 작아요. 인치가 넓고 인치가 작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게다가 또 내비게이션이 정품이 아니긴 합니다. 핸들 열선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800에서 1075만원 사이로 접근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350짜리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유만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비쌌나? 1300 정도를 보게 되면은 여긴데 말이죠. 밸류 플러스 1200, 1300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르시다 보면은 오래 타실 때 여기 이 6대 안에서 만약에 한 대를 고르시잖아요. 그럼 오래 탈 확률은 높은데 얼마 안 타실 분들, 3년, 길어야 5년 타실 분들은 1100, 1200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요만큼 있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어디를 가시든 생각보다 실망하시거나 조건이 조금 생각보다 약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물론 이 아반떼 AD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차가 말이죠. 근데 이럴 거면 더 뉴 아반떼 AD를 볼까? 시세가 비슷해요. 스마트를 보더라도 1200, 요 1300대 여기에 살 차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팔아봤으니까. 근데 좀 고르다 보면은 1400 언저리, 1300 후반에서 1400 중반대 정도가 아마 가시권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흰색은 맞잖아요, 그죠? 스마트나 스마트 초이스 정도는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딱 찍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 차이냐? 휠도 그렇고, 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1페이지에 아무거나 뭐 스마트 찍어서 이것도 관계없으세요? 관계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품 랩이 있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92,000. 근데 연식이 좋잖아요. 19에 20 이런 식으로 렌트 이력은 있어요. 1인 신조 아니어도 정말 괜찮다고 제가 유튜브 2017년 7월부터 했는데 정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한 영상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런 거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관상으로 완벽하니까 정품 내비, 핸들 열선 이렇게 있으니까, 차선 이탈도 있으니까, 축구방이 없으면 차선 이탈이라도. 뒤에 이제 도색이 한번 들어갔다는 흔적이, 보통 후방 감지 센서 보면은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은 뒤에 도색이 들어간 것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그랬지 요즘에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여하튼 이런 쪽도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사이트 cleancards.com 보시면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비주류로 가면은요, 연식 키로수가 좀 좋을 때가 있는데 i30 PD 이런 것도 가끔 보면은 60일대 이제 끝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년 한 2, 3월 되면은 이게 한 4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가 또 금액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더 나면은 나머지 차는 다 폐차되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소문은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근거 없는 소문도 빨리 가고 가짜 뉴스도 많이 퍼지고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가끔 뉴스 보고 댓글 보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댓글 작업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말입니다. K3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유행 좋아하고 소문 좋아하고 그러니까 돈을 값어치 있게 쓰시기 위해서 무난한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과거부터 많았는데 점점 심화되지 않나 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허황된 그런 이제 쓰잘데기 없는 대형 승용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도 조금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